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내일 토요일이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크리스마스여서 3일 동안 아무튼 이제 휴일인데요. 아무튼 연말마다 찾아오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아무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굉장히 춥죠, 그죠?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는 별로 올라온 게 없죠. 조금 빠지거나 뭐 보합에서 끝나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센 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수는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끝났고 오늘은 이제 한동훈 테마주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제 뭐 걱정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평상시에 거의 뭐 매일 같이 얘기했었던 DTNC 아로가 멋있게 또 상한가 갔죠. 그죠? 네. 대신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추가 하락은 막아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DTN, CRO랑 이제 기타 한동훈 테마주들 중에서 좀 이제 관심 많으실 만한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시황 얘기해 드릴 때 좀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원래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그냥 주식을 좀 사고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겁을 먹거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지, 도대체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개미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황 정리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시황부터 먼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드릴게요. 네. 뭐 어제는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평상시에 한 1.5배 정도. 네. 왜 그랬겠어요, 그죠? 한동훈 테마주가 쭉 빠지니까 놀래가지고.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하루 하락했다가 어제는 바로 양봉이 나와가지고 다우지수는 0.87% 상승 마감, 나스닥은 1.2% 급등했고요.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날 2.8% 급락했던 거를 그 다음날 바로 메꿔버렸죠. 2.7% 급등.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잘 끝났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시초가는 상승 출발했는데 올라간 건 없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연말에는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뭐 안 사요, 잘.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은 아무튼 별로 없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제는 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뭐 한산하네요,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오늘 아무래도 모임들이 많으시겠죠. 금요일이고, 그죠? 네. 3일 연휴고 크리스마스 껴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상시보다 훨씬 적으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자, 주식시장도 이제 그래서 한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걱정들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결론만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주식시장이 바닥인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분들이 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식시장이 바닥인 것 같다. 이 정도면은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가더라도 많이 갈 것 같다. 즉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째 좀 이상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바닥인 것 같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부동산이 자빠지든 미국이 뭐 어떻게 되든 어디 뭐 전쟁이 또 터지든 막 이래가지고 뭐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혀가지고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내년에 더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간단해요. 뉴스를 너무 그분들이 많이 보신다기보다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헷갈리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가 번갈아 나와요. 번갈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사 얘기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이 기사 보기 전에 잠깐만요. 네, 기사를 보기 전에
자, 주식시장을 보죠. 자, 보세요. 미국의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아니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조정을 세상이 2년 동안 받았어요. 제가 전문가면서 조정을 2년 받은 거 처음 봐요. 처음 본다니까. 살다 살다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앞에서. 네. 저 어르신들 앞에서 지금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제가 살다가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조정은 6개월이에요. 길어야 6개월. 세상에 이건 아니죠. 코스피건 코스닥 이건, 그죠? 그런데 미국의 아까 지수를 보면 어때요? 많이 갔죠?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시간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우지수 보세요. 신고가 내놓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따라가야죠. 맞죠?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보면은 오늘 약간 올라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요. 오늘 75,000원에 끝났고요.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8만전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슥 올라가죠. 이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 조정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니 박스권을 아래로 뚫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조정이 시작됐다는 소리예요. 박스권 자체도 조정이지만 이게 하락 돌파한다? 박스권 하락 돌파는 본격적인 지독한 조정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상승 돌파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최소한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이제 갈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러다가도, 그죠? 야, 삼성전자 이 정도면은 보세요. 싸잖아요. 네? 차트 대충 보셔도 야, 이건 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주식시장 싼 거 같아, 더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기사를 보는 거예요. 지방 건설업체 폐업 늘면 점점점 중소형 저축은행 타격.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PF 부실 우려,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에 크게 노출됐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여파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는 또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놔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파월이 킹달러를 끝냈다. 내년 달러와 약세 전망, 금리 인하 전망에 시작된 약달러 현상.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다른 나라 화폐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다는 얘기죠. 강세, 그죠? 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원화 약세거든요. 달러가 지나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 돈 팔아갖고 달러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달러 약세된다는 얘기 뭐예요? 그 돈들이 빠져나와서 미국을 안 가고 다른 나라로 간다. 즉 이머징 마켓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파월이 비둘기 얘기를 해가지고 킹달러가 끝났다. 이거 맞긴 맞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나라로 돈이 들어가서 증시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달러 약세를 점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 달러 가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좋은 기사예요. 미국보다 아시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 좋죠? 그죠? 근데 이런 기사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섞어놔요. 뭐라고요? 미국 월가 투자사 10곳 중 절반이 새해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대요. 아니 좀 전에는 아시아로 돈 온다면서요. 근데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지가 된다니까요. 도대체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르면 내년 3월에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젠가는 6월 이후에 6월까지 안 한다, 뭐 9월 달에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거든요. 하루 지나니까 또 3월이래. 또 경기 전망이 다 엇갈린대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겠네.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보면은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주식을 잘하려면 머리를 비워야 돼요. 근데 이걸 머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지식, 아니 지식이 수많지 않더라도 아무튼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섞어놔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시면 이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아셨죠? 최근에 그 뭐예요? 우리 그 태영건설이라고 아십니까? 태영건설이라고 왜 꽤 유명한 저기 건설회사인데 얼마 전에 무슨 PF 부실 우려래서 뭐 파산 뭐 이런 워크아웃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워크아웃 가능성 제기.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장중에 최대 22%까지 급등했었고요. 끝날 때는 11% 이제 급등 마감했거든요. 근데 급등 마감한 이유가 뭐냐?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사 나왔어요. 슈퍼게임이 황순태 씨인가? 잠깐만요. 네, 황순태 삼전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태양건설을 매수해서 지분율이 5% 이상으로 늘었대요. 그러면 이제 5% 이상이 넘으면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황순태 슈퍼게임으로 알려진 황순태 삼전 회장이 태양건설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였어요?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거고 그게 몇 번이건 아니면 언제 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한다. 대신에 하기 전에 이래저래 말을 싹싹 바꾸면서 헷갈리게 할 거다. 그러니까 보지 마셔라. 더 헷갈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요즘에 개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방에도 회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뭐 강강 무소식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시겠죠, 그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했으면 빨리 들어오셔야지. 아셨죠? 네. 저희 회원 많아요. 본인 안 돌았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본인들 잘못 아닌가요? 네. 본인들이 잘못되신 거지 제가 잘못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래 해를 넘기기 전에 사놓을 거는 매수해 놓을 거는 매수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자꾸 시간 일찍 끄시더라고요. 네. 그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응? 왜 그렇게 시간 끄는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 난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뭐 개별 주식에 어떤 특정 주식에 아니면 다른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망설이는 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니까. 네. 지금은 투자자들한테 최대적인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왜 망설이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네.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그 저기 오늘은 저도 한동훈 씨 관련된 뉴스를 체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씨가 뭐 그런 말을 한 게 있대요.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방향을 정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바닥이다. 주식시장 바닥. 오케이. 고. 이래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다? 본인들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들어가든 어느 방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세요. 아셨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수학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져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동훈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많이 안 들어오셨네. 녹화 꺼버릴까요? 녹화 끄고 얘기를 좀 세게 할까요? 1번. 에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시죠. 4번. 녹화 끄고 딱 잘라버릴까요? 여기서? 자르고서 좀 세게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할까요? 야, 오늘 되게 조금 들으셨거든요. 어제 반도 안 돼 지금. 녹화 꺼버릴까? 네. 오케이? 꺼요? 유튜브 실시간 그럼 꺼야 되는데 유튜브 실시간 꺼버리고서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누구야? 김판사님하고 권영모님, 천사님, 스카이님, 하늘바라기님, 아이스님 유튜브 끄는데 그러면? 네. 그냥 하죠. 대신에 세게 해드릴게. 네. 유튜브 실시간을 꺼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하면 여러분들도 피해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무소TV나 밥TV로 또 날라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쵸? 네. 그냥 할게요. 오늘은. 네.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녹화 안 끊고 세게.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 자, 여기 뭐예요? 디티엔시아로가 오늘 상한가에 갔죠, 그죠? 잘 됐어요. 아침에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마이크 끄고 한참 웃었어요. 네. 아이고 이 맨수 이거 어제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어제 차트 딱 띄워놓고 여기다가 써놓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 물어볼 건 세 가지다. 손절해야 되나요? 두 번째, 글씨 좀 똑바로 씁시다. 첫 번째 질문, 어제 운봉 나왔을 때 손절해야 되나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더 사도 되나요? 물타기, 그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홀딩해도 되나요? 네. 그쵸? 네. 쭉 얘기해드렸죠. 결론은 뭐예요? 손절하지도 말고 물타기도 하지 말고 너무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마라. 올라오면 팔아라. 그 소리 했었죠, 그죠? 네네. 어때요? 상한가 같죠? 물론 제가 이게 오늘 상한가 갈 거라고 저도 알지는 못하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되게 재밌었던 건 혼자서 아침에 13%인가 12%인가 급등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랬거든요. 자, 아침에 12% 급등 출발했거든요. 그러더니 잠시 흔들렸다가 상한가 바로 가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왜? 강조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우리 방에서 들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게 여기서 급등하기 전에 상한가 나오기 전에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 성격 못 버린다니까요. 첫 상한가 나오기 전에 뜬금없이 거래를 터트리면서 마이너스 14%까지 급락했다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8%로.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얘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중에 또 그럴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더니 언제 그랬어요? 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DTNCR로는 다른 종목들이 빠지기 전에 가장 먼저 혼자서 막 빠졌어요. 이상할 정도로 혼자서 막 생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도 좀 나왔잖아요. 어제. 응? 그죠? 혼자 막 밀더니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간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최고점, 그죠? 최고점 근처에서 상한가 가격이나 여기 최고점 가격이랑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래량도 비슷해요. 이 상태로 상한가 들어가더니 상한가가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이 많거나 여기에서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오늘 상한가 못 가고요. 상한가 들어가도 수십 번이 풀려요. 수십 번을. 왜? 이 사람들 자꾸 던져대니까. 생존한 개미들이. 그쵸? 아니 오늘 아침에 다 다치겠다고 들어온 개미들이 막 던지겠죠. 그죠? 근데 분차트를 보시면 아침 9시부터 시초가 띄우더니 그냥 바로 갔어요. 그냥 쭉 가는데 거래가 일정하게 나오죠. 30분 정도 동안요. 거래가 일정하게 나왔어요. 계속 돌아왔어요. 그러니 상한가 가고 나서 크게가 아니라 풀린 적이 없어요. 거래도 안 나오고. 그럼 뭐예요? 개미들이 많이 사긴 산 것 같은데 많이 털렸어. 거의 다 털렸나봐요. 오늘 다 아침에다 받아주고서 그냥 끝내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끝났어요. 저도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이거 봐라 이러면서. 저희 방 안 갖고 있어요 이거 지금. 네, 없는데 없으니까 이걸 맨날 얘기해드리죠. 있으면 얘기하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털린 사람들만 오늘 이분들 벌써 취해 있겠다 그죠? 어제 이거 음봉 떨어져가지고 그냥 손절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이분들 벌써 소주 한 5병은 드셨을 것 같은데. 소주 5병 그죠? 5병 이상 드셨을 거예요. 요즘에 술이 도수가 약해져가지고 술 더 드시잖아요 그죠? 다 상술이야 상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만취해 있으실 것 같아. DTNC하고 세력 나쁜 놈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많이 산 세력의 그 활동을 방해한 개미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다음부터 상한가에 갔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한가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이 맞았고 계속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도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것 뿐이고. 아무튼 DTNC하루가 뭐 제가 추천한 건 아니지만 상한가 들어와서 기쁩니다. 그래서 DTNC하루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날 점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상 갔으면 좋겠다고. 왜? 이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집안에 형제들 자식들 많이 날 때 그죠? 네. 첫째가 잘 돼야 된다고. 얘가 지금 첫째거든요. 얘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네. 얘가 잘 돼야 뒤에 동생들이 이제 본을 받아서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DTNC 있죠? 이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네. 잘 끝났어요. 자, 네,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근데 오늘 여기 태양금속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 좋은 건데 왜 안 좋은 건지를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이거를 지금부터 8시 55분까지 그렇죠? 한 20분, 22분 정도 동안 그냥 계속 얘기하다가 뭐 시간 되면 그냥 끝낼게요.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종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세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하세요. 아셨죠?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DTNC하고는 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잘 된 거고. 근데 이게 화요일날 장 열렸을 때 점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점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이게 오히려 개파락 출발할 수도 있어요. 왜? DTNC하고는 이건 이제 또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라이. 왜 또라이냐?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오고 급등 시작. 이거 나오고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애가 아니야. 또라이인데 이제 그 무슨 정신병자 같은 사이코패스 그런 또라이가 아니고 그 왜 긍정적인 또라이들 있잖아요. 네. 서울대 그 자연과학대학이나 뭐 같은 공대 쪽에 가면요 그 긍정적인 또라이들 많습니다. 긍정적인 또라이들 세상을 바꾸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또라이들이 있어요. 네. 괴짜들이죠. 괴짜 천재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DTNC는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 떨어지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잠시만요. 자, 요번이라고 할게요. 요번에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눌림목이었느냐, 눌림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개미들이 투매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거냐 그 소리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이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투매를 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집이 있냐 없냐 이 소리예요. 눌림목을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갈 집이 있냐 없냐. DTNC는 떨어지기 전에 눌림목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DTNC하루가 상한가에 가니까 아주 잘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있던 집, 즉 눌림목이 여기거든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음봉 하나 맞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한 방에 해결하고 이 안으로 들어갔죠. 네, 이 박스 안으로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눌림목 맞네, 살아서 돌아왔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협진 이런 거 볼까요? 협진은 뭐냐면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눌림목 구간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 네모난 박스가 눌림목 구간이에요.
근데 어제 개인민들 투매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떨어졌고, 떨어졌을 때 거래량 체크하시고, 그럼 뭐예요? 세력이 나갔다라기보다는 개미들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별로 올라온 게 없죠. 사실 DTNC하고 DTNCRO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끝났어요. 대부분.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장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100원 이상 위로 올라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 물산, 요거는 눌림목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이 안에 있다가 어제 개미들이 투매를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3%에 끝났죠. 이거는 뭐 세력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단정지시기보다는, 그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투매 나와서 그래. 오늘 아침에 DTNCR로 빼고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하락 나왔어요. 한동안 테마죠. 네. 어제 손절 못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손절한다고 주로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물산은 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눌림목은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올 때,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들어올 때 뭐가 중요하냐면, 개미들이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 태평양물산, 어우, 지겨워. 그냥, 이놈의 주식, 그냥 태평양물산 주식을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버리고 싶다. 어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살걸, 지금은 더 살걸, 이러면 이제 다 먹는 거고. 사람들이 태평양물산에서 자꾸 나가야지 좋은 거예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네.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는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돈은, 그쵸? 돈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안 돼요. 네. 요런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을 지금 약간 뭉갰는데 이거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한국 수출 포장 요런 거, 요거는 눌림목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어제 마이너스 7% 급락 나와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눌림목 자체를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아래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그쵸? 네, 벗어난 게 아니고요. 제일테크노스라고 있어요. 이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네.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눌림목 구간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아마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그 얘기 좀 뒤에 할게요. 바로 뒤이어서 일단은 요거는 개미들 투매 나와서 어제 오늘 깨진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21선 위로 회복이 되면은 이제 보기에도 좋아 보이실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개미들이 좀 되게 힘들어했을 거라고.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12월 5일 이후부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일봉 차트로만 보면은 그냥 뭐 횡보하다가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진 것 같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게 아니고 분 차트로 볼게요. 분 차트로 15분봉으로 볼까? 15분봉. 잠깐만, 어떤 게 보기 좋으실까? 잠깐만. 이게 30분봉인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잘 갔죠? 어떻게 가요? 11월 20일부터 한동훈 테마주 이민정책 수혜주로 급등한 건데, 자,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쭉 거래 들어와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들고 있으면은 천국을 아마 걷는 기분일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수급도 좋고. 근데 이제 12월 5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12월 5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12월 5일부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계단으로 떨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은 날마다 지옥이었을 거예요. 특히 성질 급하신 분들. 그냥 대충 그렸는데 계단으로 떨어졌죠, 그죠? 네. 반등도 세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낸 사람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 한 칸이 하루거든요. 요 한 칸이. 근데 보시면 자, 거래량이 어디에 쏠려 있죠? 아침에 쏠려 있죠? 아침. 그날 최대 거래량, 최대 수급이 거의 아침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침에만 잠깐 반짝거리다가 훅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침에만 반짝거리면서 그러다가 바로 떨어져서 끝날 땐 요렇게,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반짝거리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아침에 반짝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치러 들어가신 분들,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들어갔던 분들은 이런 거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이제 말기암 증세를 보여요. 말기암. 극심한 고통을 느껴요. 진짜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이게 다시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 차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뜯어서 보면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지렁이한테 소금 뿌리는 거랑 거의 똑같은 고통일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네. 그 정도의 그 맨살에다가 그 뿌려보세요. 아우, 생각만 해도 지렁이한테 그 미안해서 어떻게 그 짓을 해요, 그죠? 네. 네, 그건 아니까. 네. 오늘 또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으면서 안 올라오고 자꾸 손실해놔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본인 빼고 나머지 개미들이 손 털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에이 재수없어 테테테 그러면서 침 뱉으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비싸게 사지 말고 좀 싸게 좀 사시지. 저 밑에 있는 거 샀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꼭 그냥 이거 사가지고, 그죠? 사가지고 왜 고생하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눌림목이 맞긴 맞는데 이거 개미들 되게 많이 들고 있다고, 이런 거 사시면 고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응?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식,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주식 사지 말라니까요. 네. 응? 고생한다고요. 그 영상을 본인만 받겠냐 이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어디 뭐 교육 강사도 그렇고 어디 목사님 스님도 그렇고 다 뭐 하냐면 남의 강의 듣고 와서 그거를 그대로 한대요. 요즘에 이제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니까 누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자기 관련된 분야.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요즘에 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요게 요렇게 하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차트였다. 그런 차트 흐름이다.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막간을 이용해서 신용 이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보시면 어때요? 신용이 줄어들질 않잖아요. 이분들은 조국의 원수예요. 조국의 원수. 네,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씨 말고 그냥 우리나라. 네. 조국의 원수라니까. 안 나가니까 죽어라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근데 나가지 말고 함께 하자고요? 미친 거예요. 어제 얘기 드렸죠. 그죠? 미친 거예요. 이 바닥에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개미들끼리 힘을 합치자고요? 개미들이 뭉친 거기가 부서져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제 급등하다가 음봉 나오고 오늘 이러고 있는데 이게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요거 숙제 내드릴게요. 네. 크리스마스 연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끝난 걸까? 안 끝난 걸까?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테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다가 반드시 이런 음봉들이 튀어나와요. 이 세상에 공짜 없죠, 그죠? 네. 반드시 이런 음봉이 나오는데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량구에 멋있게 전량구에도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죠. 네. 숙제 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태양금속이나 이런 거는 5% 올라왔는데 저는 이 캔들을 최악의 캔들로 평가합니다. 최악. 왜냐? 아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죠? 떨어지기 전에 이런 음봉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눌림목이었느냐? 이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눌림목이 아니냐? 상한가를 치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를 줄이면서 누르면서 횡보시켰는데 그것도 21선 위에서 눌림목이지 이게 어떻게 눌림목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눌림목이 아니죠. 왜? 눌림목은 저기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티 안 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눌림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한가를 치면서 갔잖아요. 보세요. 급등했죠? 옆으로 쭉 횡보했죠. 이게 눌림목이지.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다시요. 급등했죠? 2배 이상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한 달, 2달, 3개월 동안 뭐 했어요?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누르면서 거래 줄이면서. 그러면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눌림목 끝나고 눌림목이 또 나온다고요? 상한가 치면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신고가 내면서.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 맞지 않나요? 이게 눌림목이지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태양금속이 여기서 상한가 치면서 급등할 때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저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 누구야? 태양금속 5가 급등하니까 네? 그냥 그 덕을 본 거 아니에요. 아까 DTNC가 DTNCR로 상한가 가니까 따라간 것처럼 자기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 부분을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주봉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주봉 차트를 보면 뭐예요? 자, 쭉 들었죠? 거래 실어서. 근데 2배 이상 올라갔고 거래 터졌으니까 뭐예요? 잠시 쉬었잖아요. 횡보하면서. 이게 들었다 놨다. 이게 눌림목이죠. 그 눌림목이 끝나고 뽑은 거예요. 즉 시세 분출한 거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또 눌림목이에요? 이게 해먹은 거지. 세력이 맛있게 해먹은 거예요. 최대한 눌림목인 척 하다가 한 대 펑 맞은 거예요. 오늘 아랫꼬리 달고 5% 올라오니까 좋아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저항이 엄청나요. 이거. 엄청난 저항이라고 생각하죠. 아까 DTNC하고 이런 거 돌아오니까 잘했다 잘했다 이러지만 이건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네. 눌림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파스넷이랑 이런 걸 안 보면 또 서운하죠, 그죠? 오파스넷. 네. 자,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죠, 그죠? 여기 눌림목 아니잖아요. 이건 눌림목이 아니다. 그냥 남들 가는데 못 간 거다. 그쵸? DTNCR로 태평양 물산 그렇게 상한가 치면서 갈 때 그냥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놈. 눌림목이 아니고 따라가지도 못한 못난 놈. 눌림목은 뭐냐면 가고 싶은 거를 억지로 못 가게 눌러놓고 있는 거거든요. 강제로. 스프링 같은 거예요. 스프링을 강제로 억지로 누르면 나중에 더 세게 튀어오르죠. 그게 눌림목인데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고 그냥 못 간 거예요. 그냥 고무줄 다 늘어난 핫바지. 핫바지 뭔지 아시죠? 일바지. 네, 고무줄 다 늘어난 거. 네, 그런 핫바지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부방. 부방은 얘기해드렸죠. 이거는 이 친구는 오늘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눌림목이 어디냐면 요 구간이에요. 이 안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신용이 별로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지캡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네. 진짜 헷갈려요. 항상 대답이 똑같죠, 그죠? 헷갈려요. 헷갈리고. KCC건설은 다음 시간에 네. KCC건설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그리고 오픈롤이 보면은 어제는 음봉 나왔는데 오늘 양봉 나왔죠. 8%.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8%로 끝났죠. 아주 잘 끝난 겁니다. 네, 요렇게 하면 잘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금속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태양금속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이 친구 되게 좋게 얘기하죠? 왜? 왜겠어요? 여기 눌림목 구간인데 여기를 어제 잠깐 나갔다가 오늘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확인. 오늘은 잘했는데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 한 번 더 올라와주면 딱 더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올라와야지. 조금이라도. 그 이제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죠? 완벽하게 이 안으로 들어와서 행보한다 그러면 잠깐 얘가 삐졌었나 보다. 삐져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멀쩡하죠, 그죠? 네, 이 정도면은 아우 잘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여기 12,000원에서 개미들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여기 12,000원대에서 오늘 저점이 얼마예요? 9,500원. 그러면 12,000원에 산 사람들 딱 20%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절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했으니까 빨리 올라온 거예요. 손절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인수웨이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그렇다. 모든 걸 다 이제 신용으로 이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보세요. 오픈롤은 신용이 지금 못 쓰게 해서 그런 거긴 한데 여기 개미들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인수웨이브는 아니라 이게 둘 다 개미들이 많이 산 건데 오픈롤이 좀 물량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개미들 물량.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CU박스 이런 거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몰라요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엑스큐어 거리도 없어요. 네, C를 말려버리겠어 이러면서. 이런 게 되게 편안한 건데 사람들 이런 거 사면 안 가는 줄 알아. 이거 사지 마세요. 더 사갖고 더 망가뜨리지 마시고. 오늘 거래량 만주도 안 돼요. 사지 마요 이거. 얘기했어요. 네. 나중에 내 원망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만주도 안 돼요. 9,800주. 이거 누가 사왔어요 이거. 네. 맞잖아요, 그죠? 오늘 거래대금 한 3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네. 거래대금 3천만 원. 이거 돈 많은 사람이 한 방에 다 사버리면 끝이거든요. 이거. 네. 이런 유형을 좋아하셔야지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기 더러운 나라 말고 우리 깨끗한 나라 봅시다. 어제 음봉을 하나 꽂아놓긴 했지만 오늘 잘 끝났죠.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 이건 집을 안 나갔어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 다 틀리죠, 그죠? 네. 눌림목의 기본 원리를 알면 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는 대부분 오늘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 있죠? 그 전에 네. 얘네들만 지금 여기는 가망이 없고 뭐 이런 모리콤 이런 거 못 봤으니까. 아까 제가 고무줄 다 늘어난 핫바지라 그랬잖아요. 핫바지. 그 핫바지가 그게 그 일바지, 그죠? 네. 그 옛날 할머니도 고쟁이 같은 거잖아요. 고쟁이, 그죠? 네. 고쟁이 같은 거 그거 고무줄 늘어나면 그거 어떻게 다시 고쳐 쓰시나요? 버리고 새로 사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한동훈 씨 여론조사 지지율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정확히 나온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한동훈 씨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저기 뭐예요? 이재명 씨보다 높게 나왔어요. 응? 높게 나왔다니까. 네. 잠깐만 이게 왜 안 나오냐? 기사검색을 제가 잘못했나? 아무튼 아까 저기 호감도도 그렇고 여기 기사가 하나 있네요. 자, 지금 3일 동안 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3일 동안 이제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건데 여론조사 여기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대권 양자 대결을 했더니 한동훈 씨가 45%, 이재명 씨가 41%.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아무튼 앞섰다. 그리고 호감도에서도 한동훈 씨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컨벤션.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장 수락한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3일 연휴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컨벤션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동훈 테마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식시장 바닥 나온 거 맞으니까 고민 좀 그만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시라고. 제가 마음에 들면 저한테 신뢰가 있으면 신뢰가 생겼으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난 남자 싫어, 난 여자 전문가가 좋아. 제 뒤에 김 실장님 잘한다니까요. 김 실장님 방으로 가시든가. 난 둘 다 싫어. 딴 데라도 가시라니까요.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종목으로 좀 들어가시든지 뭐라도 하셔야 되는데 할까 말까.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많다니까. 할까 말까. 그냥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들어올까 말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는 거 없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보시는 거지.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한테 미안해하셔야죠. 네. 그렇게 오락가락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요.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빨리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서 고생하다 돈 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냥 본인이 이제 딱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쭉 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돈을 버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연말 연휴 3일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어딘가로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홀딩스 5하고 대상우, 태양금속 이 우선주들은 그냥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짧게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면 태양금속 우는 차트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대상홀딩스 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거래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역시 고점이냐 끝났냐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 못하는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대상우야 뭐 여기 대상홀딩스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제일 센 데가 여기거든요.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 여기를 뚫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끝났다라고는 보는데 3일 연휴 동안에 무슨 말이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약간의 반등 또는 상승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이거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총평은 뭐냐면 지수는 재미없었고 한동훈 테마주는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다기보다 뭐 추가 하락 안 나왔고 저 DTNCRO가 상한가가 들어가서 그래도 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조정 오는 거 아니야?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돈이 절대로 안 벌립니다. 왜? 뭘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샀어요 주식을.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들고 있어 봐야지 그걸 버티거든요. 근데 맨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주식을 들고 있지도 않고 어쩌다가 주식을 사도 금방 놓쳐버립니다. 떨어뜨린다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돈 절대 못 버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어디라도 들어가셔서 굳은 마음으로 그죠? 고든 마음으로 투자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아무튼 3일 동안 편안하게 즐겁게 가족하고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하시니까요. 김 실장님 들어가셔서 그쪽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한동훈 테마주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뒤에 방송 이어서 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도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